뺏기지 않고 속지 않고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게 인생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 리스크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번째 리스크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상속과 증여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상속세라고 하면 소수의 자산가나 대기업 회장님들만 걱정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2026년 오늘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평생 아끼고 모은 현금이 조금만 있어도 이제는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우리 보통의 시니어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리스크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일궈낸 소중한 재산입니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상속을 맞이하게 되면 나라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준비한 사람은 자산의 대부분을 지켜내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아까운 내 돈을 세금으로 고스란히 뺏기게 됩니다. 오늘 저는 2026년 2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상속과 증여의 기술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 돈을 지키고 자식들의 우애까지 지켜내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이드로서 가장 먼저 바로 잡아드리고 싶은 오해는 나중에 죽을 때 한꺼번에 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리스크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죠. 그래서 고수들은 증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재산을 미리미리 쪼개어 나눕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1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준 재산은 결국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세금이 매겨집니다. 즉,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하루라도 젊을 때 10년이라는 시간을 벌어서 미리 증여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2026년 오늘 우리가 반드시 활용해야 할 특급 정보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 공제도 선택할 수 있죠. 아들과 며느리 양가에서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부모님들은 총 3억 원이라는 목돈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세금 0원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상속으로 넘어가면 이 3억 원에 대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 상속과 증여의 세계에서는 뼈아픈 진리입니다. 다음으로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아파트에 대한 리스크 가이드입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의 감시망은 예전보다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해서 절세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가 즉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상속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것이 세금을 줄이려고 아파트를 자녀에게 너무 싼 값에 넘기는 처가 양도입니다. 2026년 법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추징합니다. 법을 모르고 부린 꼼수가 오히려 가산세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리스크,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언제 물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을 때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핵심은 가치가 오를 물건을 미리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나중에 10억이 될 아파트를 5억일 때 증여한다면 차익 5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며 증여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스크 관리의 실력입니다. 상속 리스크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바로 가족 간의 분쟁입니다. 돈 때문에 평생 우애 좋던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 법정에서 만나는 비극,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한 명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6년 현재 유류분 제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내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주겠다는데 왜 나라가 간섭하느냐고 억울해하시지만 법은 유가족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보장합니다. 이런 분쟁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2026년형 도구는 바로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 꼭 기억하십시오.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내 재산을 맡기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관리하며 수익을 누리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미리 정해둔 방식대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유언장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신탁된 재산은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싸움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모의 뜻대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이드로서 한 가지 더 짚어드려야 할 현금 관리 리스크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은행에서 현금을 다 찾아두면 나라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큰일 날 생각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 전 10년간의 계좌 흐름을 추적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사망 전 12년 내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이를 추정 상속재산으로 보아 세금을 매깁니다. 입증 책임은 국세청이 아니라 유가족에게 있습니다. 즉, 자식들의 아버지가 병원비로 쓰셨다는 영수증을 일일이 찾아내지 못하면 그 현금은 고스란히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현금을 무작정 인출하는 것은 리스크를 키우는 일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2026년 최고의 절세 전략은 사전증여와 종신보험의 결합입니다. 미리 증여해서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고 나중에 갑자기 발생할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팁! 보험료는 부모님이 아니라 소득 있는 자녀가 내야 합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가 자녀가 되면 나중에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그 돈으로 상속세를 깔끔하게 낼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팔지 않고도 세금을 해결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속과 증여라는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어떻게 안전하게 넘을지 살펴보셨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딱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증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10년 단위의 증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속재산을 미리 쪼개십시오. 둘째, 2026년 최신 혜택인 혼인출산 공제 1억 5천만 원을 놓치지 말고 활용하십시오. 셋째, 자녀 간의 분쟁이 우려된다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넷째, 사망 직전에 무분별한 현금 인출은 오히려 세무조사의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상속은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철학과 사랑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자식들에게 세금 폭탄과 갈등이라는 짐을 남기지만 지혜로운 상속은 자식들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디딤돌이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미리 방어막을 치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현명한 부모입니다. 오늘 제 가이드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 궁금한 점 혹은 우리 집만의 특수한 상황을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고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무서운 존재죠. 갈수록 정교해지는 사기 수법으로부터 내 소중한 돈을 지키는 법, 제6강 2026년 최신 AI 보이스피싱과 사기 리스크 예방 코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초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품격을 지키는 길, 시니어 리스크 가이드가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고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